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큰 당에서 공천의 전권을 가지고 예. 큰 당의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요소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성과를 냈는데 예. 지금 전혀 환경이 다르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정당 스타트업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스타트업 정당.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 레코드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도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는 뭐 그런 구원투수로서 여러 예. 가지 어떤 기교를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으나 저는 그냥 어느 정도의 땜빵 수준의 예, 저 땜빵. 영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발 유목민이든 화전민이든 그냥 와서 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창대하나 나중에 미약해요. 오늘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합니다. 예정되었던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사실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저희와 활발한 소통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지점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족스러운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비대위원장, 직업이 비대위원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듣는 인물이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있죠. 2012년부터 나왔네요. 그때도 이제 비대위에 참여했잖아요. 그때는 빨간색 점퍼 새누리당. 시간이 4년 흘러 2016년에는 민주당 파란색 점퍼. 다시 4년이 흘러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이죠. 빨간색. 근데 빨강이 아니라 약간 좀 빨간색 계통의 점퍼죠. 그리고 이번에는 오렌지색 점퍼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공관위원장이라고 하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물론 선거 승리의 경험이 많아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 좀 여의치 않다는 상황인데 개혁신당의 구원투수 가능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이제 뭐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정치적인 정무적인 뭐 이런 판단력은 나쁘지 않고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투수가 될 수 있냐는 의문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유를 짧게 딱 하나만 예를 들면 결정적 이유가 이준석 뭡니까? 대표가 이번에 새로운 미래와의 파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치명적 내상을 입었습니다. 정치적 신뢰를 잃은 것이죠. 저는 인공호흡, 뭐 구원투수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대수술이 필요한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이렇게 어깨가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구원투수로서. 이제는 뭐 그런 구원투수로서 여러 예. 가지 어떤 기교를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으나 저는 그냥 어느 정도의 땜빵 수준의 예, 저 땜빵. 영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발 유목민이든 화전민이든 그냥 와서 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창대하나 나중에 미약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땜질 수준 아니냐 이렇게 좀 전망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른바 이제 모시려는 약간 그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도 좀 있었는데 좀 며칠 지나고 과거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드려야 될 겁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인데 이제 속값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됩니다. 이제.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하고 이낙연의 신당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춰가는 정당이다 이렇게 뭐 다 준대도 내가 안 해요. 그 말 자체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뭐 내가 그 당을 전부 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내가 헐떡말떡하는 건데 내가 그 복잡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를 배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앞서서 개혁신당에 안 간다 그랬다가 이낙연 대표가 당을 나가니까 지금 합류하는 거예요. 이거 이른바 이제 기획서 이런 얘기인 건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특유의 화법이 있습니다. 관심 없다, 안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예. 가만히 있어 보면은 결국엔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당신이 원하는 컨디션, 조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가 함께 하는 것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예. 잘 안 될 거다. 물과 기름 같은 관계고 특히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는 대선도 출마하지 말고 총선도 출마하지 말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라.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있는 그런 어떤 이 통합신당에 와서 무슨 공관위원장이나 이런 걸 하긴 어렵다라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의사가 강하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무슨 뭐 기획 파기설이나 이런 걸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있었던 것만은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어찌됐건 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신다고 해서 수락을 해서 오늘 예. 발표가 났을 테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큰 당에서 공천의 전권을 가지고 예. 큰 당의 여러 가지 좀 그 뭐랄까요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요소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성과를 냈는데 예. 지금 전혀 환경이 다르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정당 스타트업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스타트업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 레코드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도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또 그 이른바 김종인 매직이라고 하는 거를 발휘할지 뭐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께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 10초만 하시죠. 어쨌든 한국 정치의 원로시니까 예. 이 3지대가 확장하고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뭔가 역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문제지. 처음에는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개혁신당이. 근데 그거를 뭔가 반격을 하는 차원일까요? 계속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뭔가 보조금 얘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관련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에 국고에 그 6억 6천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위성 정당이 차려지게 되면은 최소 86억에서 한 134억까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34억을 토해낼 생각이 없는지 그건 뭐 제가 국민의힘의 재정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당사 팔면 됩니다. 그거는 그 염치가 있으시면은 134억 토해내십시오. 예. 그 위성정당 보조금 그건 뭡니까? 토해내라고 또 막 벌써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토해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김윤영 부대변인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의석수가 감소한 정당이 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의석수가 있어 받았는데 그게 감소하게 되면 반납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게 개정안을 마련을 할 테니까 거대 양당이 협조해달라 그랬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조응천 의원의 저 제안하는 법안 자체가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신다면 점진적인 의견을 가져서 그 법안을 검토할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 여론도 맞고 저 법안이 타당하다면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법안 내면은 협조할 의사가 있는 걸로 국민의힘은 봐도 된다 이겁니까 지금요?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 예. 있어서는 만약에 저 법안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의힘께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우리나라 정당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의석이 뭐 합당을 통해서 의석이 좀 여유가 있다가 갑자기 한 석이 줄어드니까 보조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반납하세요 얘기 나오고요. 위성 정당이라는 걸 만들어도 또 정당이니까 보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성 정당 나중에 어차피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해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정당 상황이 정상이 아니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이것들이요. 이런 현상들이.